네, 오늘 시노미 시스템 19번째 시간이에요. 뭐 언제나처럼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체스 마스터를 만드는 비결은 복기였다.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잠깐 멈추고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그냥 쭉 듣는 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교수님들은 어쨌든 한 학기에 나가야 될 진도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뭐 이상적인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 문과 수업처럼 자 생각해 보세요 하고 뭐 10분씩 20분씩 디스커션 시키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뭐 제가 미국에서도 여러 대학 봤지만 다 그냥 이공계 수업은 엄청나게 빠른 진도를 나가는, 즉 입에 그 소방 호스를 물리고 물을 트는 것 같은 그런 수업들이에요,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예습을 하지 않잖아요. 예습을 한다는 것은 미리 공부한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해서 알아낼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그런 어떤 당혹스러운 경험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복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떤 때는 내 수업 시간에 차라리 딴짓을 하고 그렇죠? 이걸 수업 끝난 다음에 가가지고 리코딩 된 것을 들으면서 그때마다 멈춰놓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그건까지 제가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 어떻게 보면 청춘의 남녀 학생들이잖아요. 자기가 뭔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나의 능력 중에 향상시키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purposeful practice라는 이 방법론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좋은데, 뭐 책도 많이 있지만 제가 간략히 소개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그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목적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향상을 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어떤 코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예를 들면 골프 연습을 하는데 비싼 레슨 프로를 못 한다면 요즘 어때요? 그 골프 연습장에 심지어 뭐 카메라로 찍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어떤 데서 틀렸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또는 정말 뭐 잘 치는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좀 봐달라고 한다든가. 그래서 이 코칭이 중요해요. 코치라는 사람이 필요하고 코칭이 필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뭘 할 때 있잖아요. 골프 연습을 내가 100만 번을 했어요. 그래서 머슬 메모리라고 하죠. 사실은 근육에 기록된 게 아니라 내 뇌가 이 파이어링 시퀀스를 뉴런을 통해서 이 근육에 전달할 텐데 그걸 연습하는 건데 실컷 100만 번 연습해서 잘못된 걸 익힌 다음에 어느 레슨 프로에 가서 그걸 보여주면서 아, 더 고쳐주세요 하면 잘 고쳐지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버릇이 생기기 전에 이미디트 이게 중요하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고치면서 향상될 때까지 포커스를 주고 향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롯데 팬이다 보니까 그 감독도 갈리고 코치도 갈리고 해서 자이언츠 TV 이런 데 보면 훈련하는 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만년 유망주가 있어요. 뭐 힘도 좋아요. 근데 타격이 엉망인데 새로운 그 타격 코치나 이런 사람들이 딱 그 자리에서 고치게 해요. 너 머리가 자꾸 같이 돈다. 계속 한 군데만 보고 연습해라. 그렇게 해놓고는 어때요? 공을 토스볼을 올려주고 치면서 계속 수정하는데 안 되니까 배트로 머리를 딱 대고 해요. 그렇죠? 움직이지 말라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머슬 메모리에 저장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타자로 실전에 가서도 나쁜 버릇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어떤 여러분이 향상시키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랙티스를 계획하고 그 계획에는 반드시 이미디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그 자리에서 고쳐서 뺑뺑뺑 돌리면서 향상을 시켜라 이런 거예요. 그게 시노미 시스템 공부든 뭐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지난 강의 수정 보완 사항인데 이것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는데 해야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노트에다가 애노테이션을 해놓고 잊어버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디렉 델타 펑션 있잖아요. 디렉 델타 펑션을 처음에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폭이 델타고 높이가 1 오버 델타인 렉탱귤러 펄스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델타를 0으로 보내봐라.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높이가 델타고 뭐 폭이 1 오버 델타고 델타가 무한대 이렇게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실 이 generalized function theory를 보면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게 반드시 rectangular pulse가 아니어도 된대요.
뭐라고 하냐면, 이 소위 말하는 RMS 타임 위스라고 하는데요. RMS는 우리가 마치 얘가 확률 밀도 함수처럼 생각하면, 왜냐하면 적분하면 1이니까 확률 밀도 함수처럼 생각할 때 베리언스가 존재하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크지 않은 함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운 가우시안 펄스 있잖아요. 가우시안 펄스는 어때요? 여러분이 덴서티를 확률 밀도 함수 덴서티를 그대로 써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적분하면 1이죠. 그다음에 시그마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뜻하잖아요. 여기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0으로 보내면 이 폭이 무한히 좁아지고 높이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맞습니까? 얘를 가지고도 얘의 극한으로도 디렉 델타 펑션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뿐만 아니라 모든 파이나이트 베리언스를 갖는 펄스로 다 해도 결국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관심 있는 레졸루션보다 더 작은 데서 적분해서 1이고 그렇잖아요. 폭이 무지무지 좁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렉탱귤러 펄스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트라이앵귤러 펄스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반드시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 할 때, continuous time 푸리에 시리즈, discrete time 푸리에 시리즈 할 때 이런 노테이션을 도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right, left arrow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한쪽에는 이제 타임 펑션을 놓고 다른 한쪽에는 푸리에 코에피션트를 놨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continuous time 푸리에 트랜스폼 그리고 앞으로 배울 discrete time 푸리에 트랜스폼에서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왼쪽 편에 타임 펑션에 관련된 걸 쓰고 오른쪽 편에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 관련된 것. 푸리에 시리즈라면 푸리에 코에피션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면 CTFT를 쓸 텐데 간혹가다 순서를 우리가 바꿀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꿀 때는 노테이션을 좀 더 추가해서 화살표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x, j, 오메가, x of t. 그래서 위에다가 이 에로 위에다가 f라고 쓰면은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란 뜻이고 여기 인버스를 쓰면 얘가 프리퀀시, 얘가 타임 이렇게. 아시겠죠? 예. 어떤 때는 그 너무 obvious하면 위에 굳이 이 f 인버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런 노테이션을 계속 쓴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했었냐면 이 가우시안 펄스와 관련해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도 가우시안이고 푸리에 트랜스폼에도 같은 죄송합니다.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모양과 푸리에 트랜스폼에서의 모양이 같은 함수는 가우시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그 펑션일 때이고 제너럴라이즈드 펑션을 하면 지난 시간 수업 끝나고 잘 지적을 해줬듯이 임펄스 트레인도 어때요? 여전히 임펄스 트레인이었죠. 맞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너럴라이즈드 펑션 중에서도 이런 동일한 모양을 가지는 녀석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반드시 제너럴라이즈드 펑션까지 포함하면 타임 도메인 모양과 프리퀀시 도메인 모양이 같은 녀석이 가우시안밖에 없다라는 말은 엄밀히는 틀린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홈워크는 또 어사인이 될 거고 이게 11번인지 10번인지 모르겠고 퀴즈 2는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28번에서 30번 정도 클래스 미팅을 한다고 봤을 때 시험을 빼고 나면 28번, 시험까지 포함하면 30번 될 텐데 그러면 47, 28이니까 지금 19번째고 그러면 대충 다음 주 목요일이나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화요일에는 퀴즈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퀴즈 2를 아마도 다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시작하자마자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자출결은 항상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목표는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에 관련된 이 렉처 노트를 끝내고 이 렉처 노트 마지막에 보면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이 들어있는데 거기도 나가는 건데 제가 작년 재작년 강의들을 보면 한 번의 클래스 미팅에 끝낸 적이 없어서 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아마 다음 주쯤에 그 다음 학기 24년도 1학기 우리 강의들이 오퍼되고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 준비를 할 텐데 관련된 과목을 대충 설명을 하면요. 시노미 시스템이 프리레퀴짓으로 돼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시노미 시스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시노미 시스템. 그래서 근데 전자수학은 아닐 거예요. 제가 이건 잘못한 것 같아요. 전자수학은 시노미 시스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수학은 뭐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다루다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모델링 되는 것이 아니라 언서턴티가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 신호나 시스템을 다뤄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 확률론을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이 이제 월수 2시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호 및 시스템이 들어있는 게 디지털 통신 개론 월수 11시. 그 다음에 신호 및 시스템이 또 들어있는 게 디지털 신호 처리 개론인데 이건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개설을 해요. 화목 3시 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관련된 게 뭐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인데 이건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고요. 실험도 있어요. 뭐 어렵지는 않아요. 선수를 굳이 두지는 않았어요. 컴공과 학생들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전자파 응용인데 문의가 있어서 그런데 DISU로 듣기를 뭐 학교에서 권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EC 361로 들으면 되고요. 통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과목인데 전자기학 개론이 필수로 되어 있어서 선수 과목을 잘 맞추고 들으면 되겠어요. 자, 리뷰를 매우 빠르게 해야지 진도가 나가지죠. 리뷰를 좀 해볼게요. 수학적인 오퍼레이터로서 우리가 먼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수학적인 오퍼레이터로는 continuous parameter to continuous parameter 푸리에 트랜스폼이 있고 continuous parameter to continuous parameter inverse 푸리에 트랜스폼이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우리는 이 시노미 시스템에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요? 요 continuous parameter의 파라메타가 continuous time, 그 다음에 이쪽의 continuous parameter가 continuous frequency인 경우에 먼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시그널 x of t를 어때요? 어떤 식으로 전개합니까? 네. 이게 non-periodic, periodic 시그널이 아니라 하더라도 periodic extension을 한 다음에 푸리에 시리즈를 구하고 피리어드를 무한대로 보내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 했더니 아주 멋진 식이 나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1 over 2파이에 이게 어떤 주파수 함수의 e to the j 오메가 t d 오메가죠. 예, d 오메가 이렇게 해서 어떤 시그널이 나왔는데 이 앞에 들어가는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x of t에 e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 t dt 이렇게 페어를 이루더라. 이게 푸리에의 어프로치 즉 어떤 넌 피리어딕 시그널이 있는데 피리어딕 익스텐션을 한 다음에 푸리에 시리즈를 구하고 그러면 synthesis, analysis 이퀘이션이 나오는데 거기서 피리어드를 무한대로 보냈더니 각각 여기에 수렴하면서 이런 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얘를 다시 합성해내는 식이다. 뭘로? 주어진 타임 펑션을 e to the j 오메가 t라는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펑션 오브 t들로 서로 다른 주파수 오메가의 합성해내는 거고 그럴 때 그 웨이트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x of t에 e to the j 오메가 t의 칸주깃을 곱해서 적분, 즉 내적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적해서 코에피션트 뽑아내는 것과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여러분이 보면 벡터 스페이스, 그 다음에 뭐 벡터 스페이스에서 처음에 정말 리얼 엔터플 가지고 벡터 스페이스를 전개한 다음에 이것을 시그널들이 있는 벡터 스페이스로 확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말 하고 또 이너 프로덕트도 어때요? 리얼 엔터플의 이너 프로덕트에서 펑션들의 이너 프로덕트로 확장해 나가잖아요. 그렇게 보면 x of t라는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과 e to the j 오메가 t라는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의 내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에피션트를 뽑아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제 됐는데 그 다음에 수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문제는 요 녀석이 존재할 조건이 좀 애매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푸리에 트랜스폼이 가능하냐 고 봤더니 뭐 이런저런 sufficient 컨디션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어떤 책들은 이 x of t가 absolutely integrable 한 것은 단지 요 x of j 오메가가 존재할 sufficient condition일 뿐이다라고 돼 있지만 제가 봤던 좀 더 어드밴스드 된 책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푸리에 트랜스폼과 인버스 트랜스폼을 각각 그냥 독립적으로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시 트랜스폼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을 갖다가 다시 타임으로 오는 이런 걸로 반드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두 번째 라인.
요 녀석만 보고 푸리에 트랜스폼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L1 펑션, 즉 모든 리얼 라인 위에서 absolutely integrable 하면 그 셋이 바로 요게 존재할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이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가 본 책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책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좀 써놨지만 L1 펑션을 푸리에 트랜스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와서 합성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L2 펑션 집합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경우에 요 인티그랄을 어떻게 해요? 어떤 뭐 캐피탈 T에서 네가티브 캐피탈 T까지로 한 다음에 그러면 적분이 시메트리컬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T를 무한대로 보내면서 L2 센스로, 민 스퀘어 센스로 수렴하는 것으로 바꿔서 그것이 뭐예요? 푸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폼과 푸리의 플랜처럴 인버스 트랜스폼이죠. 그렇게 했더니 좋은 게 뭐냐면 L2 펑션이면 푸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폼이 반드시 존재하고 또 그 푸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폼 자체를 집어넣었더니 또 인버스 트랜스폼이 존재하고 그것이 오리지널 시그널과 L2 센스로, 민 스퀘어 센스로 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집합이 뭐예요? L2 집합들이죠. 타임 펑션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루는 많은 제너럴라이즈드 펑션들이 L2 펑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L1이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L1이면 보통 그들은 sufficient condition to for the Fourier transform to exis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L1이면 좋겠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L2까지 하는데 뭐 하여튼 L1, L2가 중요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요건 다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그젬플들이 있는데 이그젬플들에서 중요한 것이 디렉 델타는 컨스턴트하다. 이건 대입해 보면 바로 나오고 딜레이드 델타는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 되는 그냥 e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 t 제로. 그다음에 right sided exponential이면 first order rational function of 오메가인데 오늘 또 볼 거예요. 그거는. 그다음에 rectangular pulse는 sync pulse다 해서 제가 이제 여기 좀 옮겨놨어요. 요 렉트가 폭이 1이고 높이가 1이고 even symmetrical한 rectangular pulse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2t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폭이 죄송합니다. 2는 없어야죠. 네. 네. 폭이 이제 폭이 t1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거티브 2분의 t1부터 파지티브 2분의 네거티브 2분의 t1부터 파지티브 2분의 t1까지 있는 폭이 t1이 되는 건데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해보면 여러분이 보다시피 여기 싱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것은 뭐예요? T1을 키우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일레이션 시키는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늘리는 거. 그런데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어때요? 얘는 T를 나눴잖아요. 캐피탈 T로. 얘는 오메가에 곱해지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언제? 여기서도 나왔죠. 보세요. 여기서는 A가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역수와 관련됐잖아요. 베리언스에. 그런데 여기는 A와 T 또는 스퀘어 루트 A와 T가 곱해진다면은 여기는 어때요? 오메가 기준으로 보면 여기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오메가 기준으로 하면 A분의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타임에서 뭔가를 이렇게 느리거나 줄이면 프리퀀시는 거꾸로 줄이거나 늘어나요. 줄거나.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얘를 늘리면 얘는 좁아진다. 마찬가지로 제너럴라이즈드 펑션인 이 샘플링 펑션에서도 이 주기가 어때요? t를 늘리면 듬성듬성 디렉 델타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어때요? t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가우시안 했고, 예. 그 다음에 디렉 델타 인 프리퀀시 도메인 어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이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이렇게 됐나요? e to the j 오메가 제곱 t. 그래서 결국은 또 어떤 말이에요?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2파이의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용하면 뭐가 좋으냐면 이제 피리어딕 시그널을 줬을 때 피리어딕 시그널은 푸리에 시리즈로 하는 거예요가 아니라 피리어딕 시그널도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 of t가 만약 피리어딕 시그널이라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다면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보면 바로
2파이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 오메가 제로 K 이렇게 쓸 수 있어서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시그널을 푸리에 트랜스폼 했더니 제로를 중심으로 어떤 네거티브 오메가 제로, 네거티브 2 오메가 제로, 포지티브 오메가 제로, 포지티브 2 오메가 제로 이렇게 쫙 해서 디렉 델타들이 높이가 같지 않아도 돼요. 있다면 걔는 뭐라고요?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캐피탈 T인 피리어딕 시그널일 수 있는 거죠. 타임 도메인상에서.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겠어요. 스페셜 케이스는 당연히 임펄스 트레인으로 간다라는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말했지만 푸리에 트랜스폼에 이제 푸리에 시리즈를 포함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properties of CTFT를 했는데 여기도 또 적어놨어요. 처음에 linearity 있죠. 타임 도메인 리니어 컴비네이션은 frequency 도메인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다. 타임 도메인 딜레이는 frequency 도메인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를 멀티플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를 딜레이를 줬더니 오리지널 x의 푸리에 트랜스폼에 e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 t 제로를 곱했다는 이렇게 하는 거에 헷갈리면 어떻게 보냐면 이 문제들을 여기 있는 걸 given x of t and Fourier transform pair x of j omega find y of j omega when y of t equals 요 문제라면은 x of t minus t0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과목 처음에 여러분에게 뭐 코젤러티, 뭐 타임 인베런스, 리니어리티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막 헷갈렸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어때요? 시그널을 하나 더 정의하고 차근차근 하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차근차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임 시프팅 하면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가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너무 자주 봐서 지겹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예, 여기는 뭐냐면 리얼일 때, X가 리얼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특히 회로 이론, 교류 회로에서 우리는 리얼 밸류드 시그널, 시누소이달 시그널로 RLC 서킷을 드라이브하는 경우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때 페이저 어널리시스라는 아주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커패시터는 어때요? 예, 커피시턴스 C가 있으면 J 오메가 C 분의 1 이런 식으로 컴플렉스 넘버로 바꾸고 인덕터가 있으면 인덕턴스 L을 가졌으면 J 오메가 L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저항은 그냥 리얼 넘버 R로 하고 갑자기 임피던스라는 것을 정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RLC가 직렬로 연결돼 있으면 그 회로의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C 분의 1 더하기 J 오메가 L 이런 식으로 했었죠. 예. 왜 그게 가능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도 좀 뒤에 나오겠지만 이 리얼 밸류드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X가 리얼이면 그 푸리에 트랜스폼은 컨주기 시메트리컬하다. X가 리얼이면 매그니튜드 오브 푸리에 트랜스폼은 리얼 이분이고 페이즈는 리얼 오드고 리얼 파트는 이분이고 이메지너리 파트는 오드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메지너리 파트를 정의할 때 어때요? A 플러스 JB라는 컴플렉스 넘버의 이메지너리 파트를 JB라고 하지 않고 B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그림으로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는 게 뭐 이거죠. 타임 컴프레션과 다일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에 T 앞에 A가 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A가 오메가 밑에 오메가를 나누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지만 뭔가 타임 도메인 상에서 스케일을 하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역수로 스케일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타임 리버스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많이 헷갈릴 텐데 항상 어떤 아주 좋은 이그젬플 MR이라고 하죠. 멘탈 리프레젠테이션. 그래서 요 놈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얘를 생각하면 매우 쉬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A가 5쯤 되면 주파수 올라가겠구나. 타임 리버스를 하면은 네거티브 주파수가 생기겠구나. 게인은 똑같으면서. 컨주게이션을 하면은 개수도 컨주게이션 되고 주파수도 네거티브 성분으로 바뀌겠구나. 타임 리버스의 컨주게이션을 하면 코에피션트만 컨주게이션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매우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x of t의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가 캐피탈 x of j 오메가일 때 어떤 y of t가 x of 네거티브 t일 때 x of 네거티브 t의 컨주게이션일 때 x of x의 컨주게이션일 때 캐피탈 y of j 오메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우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 이제 프리뷰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컨볼루션 프로퍼티를 배울 텐데 크게 핵심은 죄송합니다. 푸리에 트랜스폼의 프로퍼티를 배울 텐데 제일 핵심은 컨볼루션 프로퍼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 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파스와이즈 릴레이션, 이것도 제목은 들어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는 이렇게 타임 프리퀀시 듀얼러티를 가지는 프로퍼티인데 참고로 듀얼이라고 하면은 뭐 번역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자로. 쌍대성. 쌍을 이뤄서 대칭을 이루는 성질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이그젬플들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 페이즈 어널리시스 얘기도 나오고 통신 관련된 AM 모듈레이션 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아웃라인을 보세요. 아웃라인 보면 여기 제일 마지막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즈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도 뭐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통 그 2학기에 듣는 3학년 2학기에 듣는 정보통신공학개론 시간에서 굉장히 열심히 다시 보죠. 꼼꼼하게. 그래 그때 필요하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렉처 노트 9번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오늘은 30분까지는 안 보냈어요. 자,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정의는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x of t 푸리에 트랜스폼. 그 다음에 얘는 수학적으로 보면 x of j 오메가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말했지만 요 스케일링 팩터가 중요해서 자꾸 틀릴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그런 게 싫으면 통신을 전공하면 된다고 했어요. 다 헤르츠 단위로 쓰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참고로 헤르츠 단위로 바꾸면 없어진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도록 합시다. 컨볼루션 프로퍼티는 뭐냐?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은 프리퀀시 도메인 뭐다? 멀티플리케이션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여러분이 증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y of t를 h of t와 x of t의 컨볼루션이라고 놓은 다음에 양변을 푸리에 트랜스폼 해보면 되죠. 그래서 데피니션을 써서 증명하면 돼요. 그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위에다 빌드업을 하면 이런 거죠. 자, 전에 뭐라고 했냐면 x에 e to the j 오메가 t라는 것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x에. 걔가 아이겐 펑션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처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 녀석을 신티시스 이퀘이션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좀 이상하게 써놓긴 했지만 e to the j 오메가 t의 앞에 코에피션트가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사실 노테이션이 좀 이상하죠. d 오메가라고 해놓고 밖으로 뽑아내면 안 되잖아요, 본래는. 근데 이거를 말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화이트 라이로 MIT 학생들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봐요, 이거를? 이것은 approximation으로 보면 summation이고 어쨌든 e to the j 오메가 뭐 어떤 KT 이렇게 해서 approximation을 잘 할 수 있으니까 뭐 크게 문제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 of t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얘의 아이겐 밸류가 뭐죠? 시스템 펑션을 오메가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웃풋 y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얘가 그대로 있으면서 요 녀석만 캐피탈 H of J 오메가의 e to the J 오메가 t로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다시 리어레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이 이게 y의 푸리에 트랜스폼의 정의니까 아웃풋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데피니션을 써서 할 수도 있고 앞에 있던 프로퍼티를 써서 할 수도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을 프리퀀시 도메인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컨볼루션 프로퍼티라고 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다시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디자인 한다는 입장에서 봅시다.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냐면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분석하고 또는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분석하거나 그러니까 애널라이즈 하거나 디자인, 신티사이즈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어떤 LTI 시스템이 주어졌다고 해보세요. 일렉트리컬 시스템 중에서도 특별한 LTI 시스템, CT LTI 시스템. 자, 이제 여러분에게 분석하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임펄스 리스판스가 이러함으로 얘는 모양을 보니 이런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가 생긴 모양에 따라서 쉽게 추리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타임 도메인 상에서 뭐가 잘 안 되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요. 그럼 뭐가 얻어집니까?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얻어지죠. 펑션 오브 오메가로.
근데 걔를 봤더니 오메가 축에서 예를 들면 제로 부근에서만 어떤 값이 크고 나머지는 다 작아요. 그러면 로페스 필터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로페스, 밴드패스, 뭐 하이패스, 노치가 아닌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좀 많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또는 여러분에게 이런 미션이 주어졌어요. 어떤 안테나를 썼더니 전자파가 막 들어와요. 통신을 하는.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텔레그램 시그널들이 막 들어와요. 여러분이 마르코니 시대의 어떤 엔지니어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시그널만 분리해내고 싶어요. 그럴 때 자세히 보니까 A라는 스테이션은 주파수 그 시그널이 어때요? 주파수 성분을 봤더니 어떤 뭐 500kHz 근처에 다 모여 있고 B라는 스테이션은 700kHz 정도에 다 모여 있는데 그전에는 이 들어온 시그널 가지고 삐비비비 하는데 뭐 비비비비 하는 것도 삐비비비 하는 것도 있는데 막 섞여 들어오면 사람이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되겠죠? 예, 여러분이 필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500kHz 정도만 통과시키는 필터를 만들고 700kHz만 통과시키는 필터를 만들어서 500kHz 쪽은 A라는 사람이 처리하고 700kHz 쪽은 B라는 사람이 처리하면 분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제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야 되겠다. 그러면 거꾸로 걔를 구한 다음에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 임펄스 리스판스가 얻어지죠. 그러면 이 임펄스 리스판스 갖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수학적인 디자인이죠. 실제로 우리가 돌아다니고 있는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걔를 만들려고 하면 좀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서킷 시간에 좀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 럼프트 서킷 디어리, 즉 디스크리트 소자가 있는, 그러니까 얘는 R이에요, 얘는 C예요, 얘는 L이에요 하는 딱 그 approximately 어떤 커패시턴스 역할만 하는 소자, 리지스터 역할만 하는 소자, 인덕터 역할만 하는 소자들을 잘 조합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필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대충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 과목에서는 좀 이따가 보겠지만 오늘 좀 더 정밀하게 걔를 만들어내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점점 여러분이 이제는 그냥 단지 이 세상에 있는 일렉트리컬 시스템은 그냥 그 전자가 흐르고 있어요. 뭐 이런 정도 반도체가 들어있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정말 여러분이 어떤 외계에 표류했을 때 거기 있는 거 가지고 필사적으로 만들어서 지구에다가 살려주세요. 나는 여기 표류하고 있어요. 라는 거 신호를 보낼 수 있을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같은 얘기고요. 자, 그럼 example 1. 이게 이제 중요한데 한번 보세요. 자, 요런 노테이션 이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전에는 이렇게 썼었죠. LTI 시스템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는 그냥 frequency response를 써넣어요.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타임 펑션들을 집어넣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인풋에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라는 어떤 레디안 프리퀀시 오메가 제로를 갖는 컴플렉스 밸류드 시뉴소이달 시그널을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출력은 뭐가 되죠? 출력은? 이걸 그냥 바로 우리 이미 알잖아요. h of j 오메가 제로를 여기 곱한 게 나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때요? 여러분이 굳이 이 컨볼루션 프로퍼티를 쓰려면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해야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리뷰할 때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는 2파이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와 얘를 곱하면 되죠. 그런데 얘는 어때요? 오메가 축에서 오메가 제로에 델타가 탁 있는 거고 쟤는 어떤 h of j 오메가가 있으니까 다 제로가 되고 여전히 디렉 델타가 남는데 높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h of j 오메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2파이가 여기 있고. 그래서 얘를 다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걸 한번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저 어널리시스라는 것에 점점 다가갈 텐데 그 전에 디퍼렌시에이터와 인티그레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전에 한번 했었었죠. 그렇죠? 자, 디퍼렌시에이터가 있는데 수학적인 디퍼렌시에이터와 물리적인 이 리얼 월드의 코젤러티가 성립하는 리얼 월드의 디퍼렌시에이터는 좀 다르다고 했어요. 수학적인 디퍼렌시에이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함수가 주어지고 어떤 지점에서 미분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점
0에서 매우 가까운 어떤 다른 점들을 찾아서 평균 변화율이 얘가 좁아질 때, 작아질 때 어디 수렴하느냐를 보는 거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간단하게 어떻게 해요? 그냥 예, 우극한과 좌극한 그 평균 변화율을 그게 같다고 하는데 어느 경우든 간에 어때요? 지금 내가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지금 값을 알고 싶으면 과거의 값도 중요하고 현재의 값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미분기는 어때요? 수학적으로 보면 그냥 데피니션만 딱 놓고 미분이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면 잠깐 미래의 값에 현재 미래의 인풋에 현재의 출력이 좌우되잖아요. 아웃풋이. 그럼 코자리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의 정의를 수학적인 정의를 쓰면 미분기는 코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혼란이 생기기 시작해요. 잠깐 무슨 소리야? 전자기학에서 분명히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인덕터가 있어요. 그럼 인덕터의 양단에 걸리는 기전력은 어떻게 되죠? 그 전류의 미분이잖아요. 뭐지? 그럼 인덕터가 무슨 넌 코잘 시스템인가? 인덕터 잘 조합하면은 타임머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로또 번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 수학적인 미분은 사실 코젤러티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상한 짓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코잘하다는 가정하에 그 코잘한 솔루션만 뽑아내요, 나중에. 그래서 일단 그게 하나고요. 또 미분기와 관련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인덕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장이 저장돼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점 타임 제로를 생각했을 때 자기장이 거기 하나도 저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널리시스라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출력이 여기에 자기장이 얼마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미분기가 언뜻 보면 리니어 오퍼레이터인 것 같지만 이니셜 컨디션 때문에 어파인 할 수가 있어요. 리니어 하진 않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differentiator under initial rest 또는 뭐 under initial rest condition이겠죠. 또는 differentiator in initial rest in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initial rest 조건을 만족하면 initial rest 그럼 일단은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이 돼요. LTI 시스템이. 자, LTI 시스템이니까 이제 어때요? LTI 시스템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뭘 했습니까? 예, 임펄스 리스판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는 뭐라고 했어요? 디퍼렌시에이터 임펄스 리스판스. 예. 델타를 미분한 것. 그래서 우리가 U sub 1이라고 제너럴라이즈드 펑션을 도입을 했었죠.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U sub 1이라는 걸로 임펄스 리스판스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타임 도메인 상에서 캐릭터라이즈 하는 거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미 서킷 시간에 배운 것처럼 아까 제가 어때요? 인덕터는 임피던스 계산할 때 직렬로 연결돼 있으면 J 오메가 L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J 오메가라는 게 붙는 거예요. J 오메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미분기는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J 오메가라는 리스판스를 가지는 거예요. 프리퀀시 펑션으로서. 자,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정의에 넣어서 계산해 보면 되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예. 자, 그래서 얘를 그려보세요. 한번. 컴플렉스니까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로 나눠서 볼 수 있죠. 페이즈 앵글로. 그렇게 보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는 부스트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기는 하이 프리퀀시를 부스트하고 로 프리퀀시를 좀 덜 부스트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주파수에 비례하도록 절대값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좀 뾰족뾰족한 거 비슷하게 변하는 게 있다고 보세요. 스무드해서 미분은 가능하지만 그러면 어때요? 하이 프리퀀시 텀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빨리 변해야 되니까. 입력의 성분 중에 높은 주파수 성분을 그냥 계속해서 증폭시키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미분기는 하이 프리퀀시 앰플리파이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다음에 페이즈는 어때요? 네. 여기서 요 양수 J 오메가니까 J라는 것은 어때요? J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E to the J 2분의 파이. 그래서 앵글이 2분의 파이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파이. 이쪽으로 하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해서 아마 이렇게 그릴 거예요. 2분의 파이, 네거티브 2분의. 네. 그래서 페이즈는 저렇게 돼 있다. 컨스탄트로 양수에 더해주고 음수에서 빼주고 이렇게 된다. 또는 그냥 얘의
앰플리튜드라고 하는데 이게 매그니튜드 페이즈랑 앰플리튜드랑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앰플리튜드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고 페이즈를 다 2분의 파이로 그리기도 해요. 네. 자, 어쨌거나.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뭐 사인이 들어갔을 때, 코사인이 들어갔을 때 이런 건데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참고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사인 펑션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된다.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시그널 젠 시스템즈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미분기가 LTI 시스템이잖아요. LTI 시스템은 특징이 뭐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인풋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각각의 주파수에서 뭔가 스케일해서 내보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풋에서 없던 컴포넌트,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아웃풋에서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우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이 어떤 시스템 인풋 아웃풋을 주파수 성분을 딱 보고는 이게 시스템이 리니어냐,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냐, 뭐 이런 거, 넌 리니어냐 이런 거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없던 성분이 생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없던 성분은 주파수 도메인상에서 인풋에서 0이잖아요. 0에다 뭘 곱해서 넌제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LTI 시스템은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인풋에서 제로였던 성분이 아웃풋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스템을 LTI라고 만들었는데 인풋을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수입을 하면서 아웃풋을 봤더니 그 성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성분이 나오면 걔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가 아닌 거예요. 넌 리니어 하든가 그냥 리니어한데 타임 베링이든가. 여기서 한번 보세요. 미분기를 우리가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을 주면 리니어잖아요. 그럼 어때요? 인풋이 코사인이란 얘기는 여러분이 알겠지만 오메가 제로와 네가티브 오메가 제로의 성분이 있잖아요. 이것 말고는 없잖아요. 얘를 미분하면 사인이 되는데 사인도 어때요? 비록 부호가 하나 바뀌긴 하지만 오메가 제로와 네가티브 오메가 제로의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자전기공학과 온 다음에 과외 아르바이트 수학 이런 거 할 때 그때부터는 저는 학생을 가르치면서 기하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부 타임 펑션으로 생각을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트리고노메트릭 아이덴티티들이 있잖아요. 뭐 코사인 A 더하기 B,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 뭐 이렇게 해서 줄줄이 있었잖아요. 일단 그걸 첫 번째는 뭐냐면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이용해서 유도를 하고 그럼 굉장히 쉬워요. 모든 게. 두 번째는 뭐냐면 앵글로 보지 않고 어때요? 물론 앵글이긴 앵글이지만 라디안이긴 하지만 그것을 어떤 2파이 ft에서 시간 함수 오슬레이션 하는 톤 시그널로 보면 정말 재밌어요. 하여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그래서 뭐 다른 걸 떠나서 핵심은 뭐죠? 얘의 오메가 제로와 얘는 네가티브 오메가 제로 성분을 가지는데 출력도 다른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LTI니까. 자, 코사인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뭐 엣지 인핸스를 discrete time differentiator를 썼다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봅시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라는 것을 지난번에 정의를 했었죠.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의 이제 타임 도메인 상에서 프로퍼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구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일단 프리퀀시 도메인식이 주어졌으니까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타임 도메인 렉탱귤러 펄스를 푸리에 트랜스폼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싱크 펄스가 나왔죠. 싱크 펑션이.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보면 이 푸리에 트랜스폼과 인버스 트랜스폼이 모양이 똑같죠. 앞에 스케일 된 거 빼고 부호 바꾼 거 빼고는. 그러니까 이게 듀얼러티를 만들어내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넣어서 인버스 트랜스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타임 도메인상에서 싱크가 나와.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는 코잘 시스템입니까? 코잘 LTI입니까? 그럼 여러분 알고 있죠. 임펄스 리스판스를 인스펙션 해서 임펄스 리스판스의 U 오브 T를 곱해서 똑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벌써 얘가 날아가죠. 코잘하지 않네요. 그러면 리얼 월드에서 쟤를 구현할 수 있습니까? 없죠. 네. 왜냐하면 리얼 월드는 RLC 서킷이나 뭘 쓰더라도 과거로 갈 수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보통은 얘를 딜레이를 줘요. 그럼 어때요? 얘를 딜레이를 주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다이 아웃 또는 롤 오프 한다고 해요. 예.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조그만 값이니까 이제 잘라버리면 좀 어프락시메이션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예, 실제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왜 구현할 수 없냐 그러면 여러분의 답은 임펄스 리스판스가 넌 코잘하기 때문입니다. 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얘를 딜레이를 줘서 즉 뭐예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여기다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가 나타나겠죠.
그런 놈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하면 어때요? 문제는 통과할 때마다 약간의 딜레이는 생기겠죠. 그렇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서킷을 구현하면 어쨌든 간에 좀 시간이 걸리죠. 프로세싱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목동에 예전에 살았는데 목동 야구장에서 집까지 몇 킬로 돼요. 하지만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와 하고 함성이 들리는데 좀 있으면 그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이렇게 와요. 우리 아파트까지. 그런데 어때요? 공중파 TV는 비슷하거든요. 거의. 그런데 케이블 TV는 느려요. 훨씬 TV가. 왜 그렇겠어요? 그거를 공중파에서 예를 들어서 잡았어요. 신호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TSC 방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걸 다시 예전에 제가 거기 살 때는 다시 NTSC로 변환하고 케이블 통해서 보내고 하는데 어때요? 서킷들을 계속 통과하고 심지어 안에 있는 요즘은 컴퓨터라이즈도 돼 있겠죠. 뭐 서버나 이런 것이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도 있고. 계속 느려지죠. 맞습니까? 사실 우리는 딜레이에 익숙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보면 예를 들면 어젯밤에 나는 솔로다 라이브를 했는데 본방을 예를 들면 요즘 보면 유튜브에 그걸 가지고 코멘트를 달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본방을 보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슨 자기가 이제 TV 틀어놓고 하고 있어서 어차피 우리랑 비슷하죠. 저도 이제 케이블 TV로 보니까 그 딜레이나 그 사람 딜레이나 비슷하고. 근데 이제 유튜브로 브로드캐스트를 하면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딜레이 생긴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수단가봉을 동원해서 가장 빨리 받는 걸로 해놓고 어제 진행을 하더라고요. 예, 딜레이는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필터 디자인할 때도 어때요? 넌 코잘해요, 안 돼요, 망했어요가 아니라 그냥 딜레이를 주면 적당히 자르면 코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프락시메이션.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든 공학이든 우리가 매스매티컬 모델을 도입하는 이유는 뭐죠? 서로 그냥 안 싸우려고 그러는 게 뇌피셜로 싸우지 않게 하려고 딱 수학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자, 이 모델 하에서 어떤지 보자고 한 다음에 솔루션을 끝까지 찾아내고 비교를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 모델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되니까 또 새로운 어드밴스가 생기는 거죠.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그러면 보통 타임 도메인 상에서 리스판스는 우리가 뭘 합니까? 타임 도메인 상에서 임펄스 리스판스와 스텝 리스판스를, 그러니까 유닛 스텝 리스판스죠. 유닛 샘플 리스판스, 얘는 유닛 샘플 리스판스, 얘는 유닛 스텝 리스판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얘를 접근하면 얘가 되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싱크 펑션을 네거티브 무한대에서 어떤 t0까지 접근하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듯이 얘를 다 접근하면 뭐가 됩니까? 타임 도메인 상에서 펑션을 다 접근하는 것은 무엇에 비례해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제로에서 이벨리에이션이랑 한 거랑 똑같죠. 컨스탄트겠네. 그래서 뭐냐면 이걸 접근해 보면 요 사인 인티그랄이라고 하는데 얘가 어쨌든 리플이 생기다가 1로 가요. 그래서 얘는 싱크고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인데 여러분이 이 시메트리를 보면 알겠지만 어떻겠어요? 제로에서는 2분의 1이겠죠. 아마도 스케일을 하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2분의 1이고요. 얘가 1이고 이렇게 생겨요. 얘가 h of 타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까지 접근한 거예요. 얘는 h of t고 얘는 포리에 트랜스폼 패한 거죠. 스케일을 잘 했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맞을 거예요. 여기 돼 있네요. 그렇죠? S 무한대. 요 S of T의 T 무한대로 갈 때 1로 수렴한다. 해서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저게 저런 모양이 되고요. 저 펑션 자체를 사인 인티그랄이라고 하고 SI, 대문자 SI of X 이렇게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어, 놀랍게도 여러분 봤던 깁스 피노미넌 있죠. 깁스의 현상. 그것을 증명할 때 요 사인 인티그랄한 요 펑션을 가지고 보여요. 그래서 해보면 뭐냐면 여러분이 요 밴드위스 오메가 C 있잖아요. 얘를 변화시켜도 요 전체 적분이 1인가요? 스케일을 하고 나면 요 수렴하는 S 무한대 대비 요 피크 값 있잖아요. 얘가 일정해요. 밴드위스를 넓히면 점점 더 빨리 유닛 스텝처럼 바뀌거든요. 하지만 요 높이는 오버슈트, 언더슈트 하는 양이 바뀌지 않아서 깁스 피노미넌 증명할 때 요걸 가지고 하고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여러분 선배들을 열심히 드라이브 할 때는 당연히 시험 문제 저걸 가지고 증명하시오 이런 걸 냈었죠. 자, 지난번에 한번 했었어요. 필터 두 개를 연결해서 로우 패스 필터와 하이 패스 필터를 잘 연결해서 밴드 패스 필터 만든 걸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일단 곱이라는 건 알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컨볼루션이잖아요. 임펄스 리스폰스 두 개의 컨볼루션이니까 곱이 되고 이걸 이용해서 한번 보세요. 어떤 H of J H1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H1. 근데 H2도 같은 걸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대역에서 굉장히 샤프하게 떨어지는 걸 찾았는데, 뭐 주문을 했더니 여기 컷오프, 로워, 어퍼 컷오프에서 샤프하게 떨어지길 원하는데 좀 둥수리뭉실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통 필터를 어디 맡기잖아요. 대전에 있는 어떤 회사 이런데. 그러면 보통 딱 전화 걸어서 저희 필터 하나 디자인해 줄 수 있으세요? 이러면 예, 몇 천 개 드릴까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희 랩에도 예전에 필터 하나 필요한 게 4개인가였는데 500개인가 주문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왔는데 걔가 뭐지? 뭐 둥실뭉실해요. 측정해 보니까. 그때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 얘 두 개를 캐스케이드로 연결해 봐요. 여러분이. 사실 하나가 필요했는데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필터라는 것은 패시브 소재라고 본다면 정말 일단 이 개인이 1보다 작겠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1보다 작은 값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제곱하면 점점 작아지죠. 계산기 가지고 놀아봤잖아요. 0.9 곱하기 곱하기 는는는는는는 하면 0으로 가고 해봤잖아요. 그렇죠? 1.5 곱하기 곱하기 는는는 하면 올라가잖아요. 익스포넨셜 펑션 같이.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해 버리면 하나일 때보다 더 샤프하게 떨어져요. 실제로. 다만 개인도 같이 내려가죠. 개인이 최대한 1이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또 어떻게 해요? 증폭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죠. 실험실에서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진짜 이상한 놈인데 요거는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접근해 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접근하죠? 미치겠죠,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래서 뭐냐면 제가 찾았던 어떤 유튜브 채널에 이거는 얼마다. 그 다음에 얘가 1, 3이잖아요. 그래서 1, 3, 5, 1, 3, 5, 7, 9 이렇게 가는데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 똑같은가 보다 했는데 쭉 가다가 여기도 써놨지만 15가 딱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다른 값이 나와요. 이게 1이었다고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1보다 작은 값이 나와. 뭐지?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죠. 이걸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걸 타임이라고 합시다. t라고 다 바꿔보세요. 해결이 안 돼요. 또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프리퀀시라고 해봐요. f로 다 바꿔서. 근데 얘를 우리가 배운 컨볼루션 프로퍼티를 써서 바꿔 생각하면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많이 이해가 갈 거예요. 여기는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니까. 그 다음에 example 6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컨볼루션인데 자, e to the negative 여기서 AB는 리얼 파지티브 넘버예요. AT 스퀘어와 e to the negative BT 스퀘어를 컨볼루션 했어요. 그래 놓고 출력이 뭐가 나오겠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어때요? 특별한 형태의 인티그레이션 오브 프로덕트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인티그레이션 오브 프로덕트 여기서도 지금 여기 지금 안 보이는 조금 전에 그 녀석 있잖아요. 거기도 인티그레이션 오브 프로덕트잖아요. 잘 못하겠으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다른 도메인 상에서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는 그냥 곱이었잖아요. 그러면 컨볼루션으로 바꾸고 여기서는 컨볼루션이면 저쪽 도메인 상에서는 그냥 곱이잖아요. 네, 걔를 이용하니까 얘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나온다고 했던 놈이 또 나왔어요. right-sided exponential function이에요. 얘가 있어요. 얘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푸리에 트랜스폼이 지난번에 했었죠.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j 오메가를 S 플레인 상에서 요 축이니까 좀 더 확장해서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한 차원 높게 좀 생각해 이런 말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요즘 안 하나요? 그래서 얘를 한 차원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S. 그러면 S 플러스 A분의 1이니까 분모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X 이퀄 네가티브 A잖아요. 요 네가티브 A가 여기 있죠. 네가티브 AT. 그래서 저 앞에
개수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right-sided exponential function을 푸리에 트랜스폼 했더니 j 오메가의 rational function, 유리함수가 됐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유리함수에 대해서 배우면서 도대체 이거 뭐 하자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기기묘묘하게 해서 뭐 b 빼기 a분의 1이었네. 뭐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러면서 구분 분수 분해라고 했었죠. 예. 물론 AB가 다를 때, AB가 같을 때는 또 다른 식이 있죠. 그렇죠? 예, AB가 같으면 여기서 당연히 divide by zero 에러가 나오잖아요. 예, 해보세요. AB가 같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어요. 저거를 고등학교 때 아마도. 그때 이제 이 유리함수 관련된 걸 많이 했는데 예, 제가 예전에는 우리 학부 학생들한테 2, 3, 3 수업을 할 때 그랬어요. 어, 통신은 제가 통신 전공인데 통신은 고등학교 때 배운 모든 수학을 다 사용한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수학의 정석을 들고 와서 요 대목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정말 제가 안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면 무조건 A 플러스를 주겠다. 대신에 제가 찾아내면 너는 F다. 했더니 학생들이 그 F는 그렇고요. 한번 가져와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져온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어디 나오는지를 알려줬어요. 예. 그만큼 통신은 뭐든 다 나와요. 정말 여러분 생각엔 이건 정말 안 나오겠지 한 것까지 다 나와요. 예. 제일 엽기적이었던 게 그 중학교 수학 이러면서 뭐 고등학교 때도 있지만 유클리드 호재법 막 이렇게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여러분 핸드폰에서 이미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예, 또 알려줬죠. 별게 다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 레셔널 펑션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RLC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LTI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놔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제어공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 기계공학과에서도 제어, 전자전기에서도 제어가 중요한 학생들은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줘요. 인풋이 right-sided exponential이에요. 근데 여기 엑스포넌트가 네거티브 2t죠. 그다음에 임펄스 리스판스도 right-sided exponential이에요. 근데 두 개 엑스포넌트가 달라요. 요 녀석은 네거티브 1t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얘의 출력은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바로 개수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컨볼루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 첫 번째죠. 그렇죠? 정의에 따라서 입력과 임펄스 리스판스를 컨볼루션하면 출력이 나오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이 물론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조금만 하고 나면 딱 보면 이렇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터넷 보면 무슨 뭐 어떤 교수님 나와서 요즘 그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사이트를 차려가지고 엄청나게 구독자가 많으시더라고요. 깨봉 수학인가 뭐 딱 보면 이제 뭐 30초 만에 답 아는 법. 솔깃하죠? 30초 만에 대충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컨볼루션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봅시다. 조금 전에 여기서 봤듯이 얘는 어때요? 얘는 1 오버 뭐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예, 1 더하기 j 오메가죠.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은 1 오버 2 더하기 j 오메가죠. 그러니까 얘 두 개의 곱이에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했듯이 partial fraction expansion, 부분 분수 분해를 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죠가 아니라 j 오메가를 그냥 x라고 넣으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식으로 하면. 물론 우리는 나중에 제어공학이나 아니면 여기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다 s로 바꾸지만 s나 x나 뭐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1 더하기 x분의 1이고 이거는 2 더하기 x분의 1이니까 여러분이 부분 분수하면 당연히 1 더하기 x분의 1과 2 더하기 x분의 1에 무슨 코에피션트를 곱해가지고 1이 되게 만든 거죠. 곱해서. 근데 걔를 다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 아웃풋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출력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웨이티드 썸이 되겠네요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력이 익스포넨셜 펑션 두 개의 웨이티드 썸이 돼요. 그 웨이트는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에서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렇게 되죠. 보세요. e to the negative t ut와 e to the negative 2t ut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거는 뭐 물론 고등학교 때 이런 게 나옵니까? 수학의 정서에 보면 컨볼루션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컨볼루션 계산하는 건데
컨볼루션이라고 안 해놓고 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열심히 찾아봤지만 프리퀀시 도메인 상으로 바꿔서 잘 풀리는 건 없었어요. 적어도 여러분 나이 때. 그런데 잘 풀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 수열 관련된 거.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기 초에. 여러분은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알죠. 그렇죠? 물론 정의하는 데 따라서 1, 1로 시작하는 데가 있고 뭐 1, 2 이렇게 가는 데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어떤 리커전 포뮬러로 정의된다고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화식이죠. 근데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뭐냐면 딱 a sub n equals 해가지고 n의 함수만으로 딱 나와요. 그걸 어떻게 풉니까?인데 여러분이 오늘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을 배우는데 제가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ce equation 선형 시불변 계수 차분 방정식이라는 것을 이 과목에서 배운다고 얘기를 했어요. LCCT. 거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턱을 깨고 정말 이렇게 보면 뭐 보여요. 예,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LTI systems described by LCCD라고 했는데 주의할 것은 제가 얘기하자면 이거 보면 미분기가 있잖아요. 미분기도 어때? 인덕터를 자꾸 생각하라고 했죠. 우리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는. 제일 간단한 미분기가 그러니까 어떤 일렉트리컬 피나미난을 디스크라이브 하면서 미분과 관련된 게 인덕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덕터에는 어쨌든 이니셜 컨디션으로 타임 제로에서 내가 잡은 타임 제로에서 또는 어떤 타임 뭐에서 자기장에 이미 에너지가 저장돼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장에. 그거를 그게 없다고 해야지 리니어 시스템과 관련이 된다고 했어요. LTI 시스템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일렉트리컬 시스템이 있는데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 in initial rest 또는 뭐 zero in zero out 컨디션을 만족하도록 돼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아웃풋의 캐피탈 nth order differentiation과 input x의 mth order differentiation까지가 어때요? weighted sum이 돼서 왼쪽 left hand side에는 output에 대한 것들만 요약을 해놨고 right hand side에는 input에 대한 것만 몰아놨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왜 LCCDE라고 하느냐 하면 일단 여러분이 인풋 아웃풋 관계를 아까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을 넣어서 보면 이 시스템은 리니어 시스템이에요. X를 인풋, Y를 아웃풋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constant coefficient는 뭐냐면 differentiation 앞에 있는 coefficient가 타임 t의 함수도 아니고 인풋 아웃풋의 함수도 아니에요. 저 constant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미분만 들어있죠. 그래서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인풋 아웃풋 관계가 나타나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얘들은 LTI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언제? 제로인 제로아웃을 만족하도록 이니셜 컨디션 또는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을 만족하도록 해놓으면 항상 주의하세요. 나중에 제어할 때 특히 여러분이 회로 이론 시간에도 배웠어요. 사실은 트랜지언트 리스판스 이런 거 배웠거든요. 회로 시간에 항상 주의할 게 이니셜 컨디션 있느냐 없느냐. 제가 유학을 갔을 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수업을 들으면서 대학원 과정에 리니어 시스템 수업을 들으면서 중간 시험에 뭐가 나왔는데 좋은 거 맞췄어요. 그 60명이 앉아 있는데 뭐清华대학교 인도 IIT 나와 있는 애들 다 틀렸는데 혼자 맞춰서 또 어떻게 맞췄냐고 선생님이. 물론 그분은 IIT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학부 때 배웠다고 아마 한국 학생들은 다 하지 않았을 거랬는데 나중에 한국 학생들도 다 틀렸더라고요. 같이 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알겠어요? LCCD로 돼 있다고 해서 LTI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니셜 컨디션 또는 이니셜 레스트 하고 있나 계속 확인해서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죠. 그렇죠? 네. 여러분이 유학 가서 그 문제를 못 푼다. 그럼 제가 슬퍼할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유학 가서 그런 상황에서 풀어가지고 딱 했을 때 그 정도는 알아야죠. 이러면서 멋진 교수님의 지도 학생이 되면 제가 기쁠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주어졌는데 제가 LTI라고 했어요. 이니셜 레스트면. 자, 그러면 당연히 LTI면 여러분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을 생각해요. 저렇게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타임 도메인 상에서 임펄스 리스판스가 뭐겠느냐라고 제가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겠어요? 이제는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 시스템이 LTI라면, CT-LTI라면 임펄스 리스판스와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적어도 구할 수 있거나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이 뉴메리컬하게라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 못하면 이 과목 안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해보는데 놀랍게도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먼저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퍼렌시에이터가
j 오메가로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디퍼런시에이터는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입력에다가 j 오메가를 곱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시그널이 있으면 j 오메가 곱하는 거니까. 자,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푸리에 트랜스폼하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서 이니셜리스트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을 보세요. 시그마 똑같죠? AK 똑같죠? 주의할 건 뭐냐면 AK가 j 오메가 함수란 뜻이 아니에요. 그냥 AK 곱하기 j 오메가의 전체 K승이에요. 왜냐하면 K번 미분이니까. 그 다음에 Y 오브 j 오메가. 이게 레프트 핸드 사이드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예요? 시그마 똑같죠? BK 똑같죠? 이것도 BK가 j 오메가의 함수란 뜻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프렌테시스에서 j 오메가의 K승 X j 오메가. 주의할 것은 이쪽의 K랑 이쪽의 K가 똑같은 우리가 서메이션 베리어블 K를 썼지만 실제로 나중에 저걸 가지고 할 땐 주의해야죠. 그렇죠? 더미 베리어블이에요. 놀라운 건 뭡니까? 디퍼렌셜 이퀘이션이 알지브라익 이퀘이션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미분 방정식 수업을 들을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나 푸리에 트랜스폼 가지고 푸는 것을 어쩌면 배웠을 거예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 교과 과정이. 그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알지브라익 이퀘이션으로 바꿨어요. 어떤 알지브라익 이퀘이션? 잘 볼까요? 자, j 오메가를 아까 s로 치환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이게? s에 대한 다항식이죠. s에 대한 다항식이죠. 그냥 우리 알지브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y 오브 j 오메가로 묶어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y 오브 j 오메가는 h 오브 j 오메가 x 오브 j 오메가니까 여기서부터 h 오브 j 오메가는 거꾸로 인풋의 푸리에 트랜스폼과 아웃풋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나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녀석을 가지고 양변을 나눠요. 그 다음에 x를 가지고 양변을 나누면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뭐가 남습니까?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요 놈이 나오는데 이게 h죠. 따라서 얘가 h 오브 j 오메가인데 보세요. h 오브 j 오메가는 뭐예요? 이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잖아요.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뭐가 됐어요? AK 컨스탄트 코에피션트들 타임스 j 오메가의 k승. j 오메가를 s로 놓으면 폴리노미알이죠. 유리식이잖아요. 그래. 놀랍게도 미분 방정식 중에서 LCCDE는 걔가 인풋 아웃풋 X와 Y를 갖는 LTI 시스템이라고 보면 LTI 시스템으로 인포스를 해놓고 보면 이제 뭐라고요? 걔는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J 오메가의 유리식이 되는 거예요. 레이셔널 펑션이 돼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레이셔널 펑션이 돼요. 그 다음에 레이셔널 펑션이 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이 레이셔널 펑션과 최대한 잘 맞도록 이 세상에 있는 전자전기 소자들을 끌어와서 만드는 건데 좋은 건 뭐예요? 딱 보니까 잠깐 인덕터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미분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도 어때요? 아웃풋 인덕터 막 연결하고 인풋 인덕터 연결하면 되는데 좀 재밌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이 저기서 적당한 걸 치환을 하면 인티그레이터들만으로도 미분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죠. 여러분이 맥스웰 이퀘이션도 디퍼런셜 폼이 있고 인티그레이션 폼이 있잖아요. 똑같은 건데. 회로에서도 보면 LCCD로 딱 주더라도 일부는 미분기를 쓰고 일부는 적분기를 써서 또는 전부 적분기를 써서 전부 미분기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프린티드 서킷으로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미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최대한 안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덕터처럼 만들으니까 코일을 프린티드 서킷에 넣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커패시터로 최대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적분기로. 네. 그런데 그래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서 제가 아는 RF 하는 선배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서킷에 납작한 데다 이렇게 잘 그려가지고 인덕터 역할을 하게 할까 뭐 이런 것도 연구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그쪽은 잘 모르고 저는 말했지만 이 오른쪽 빌딩에 있는 약간 뿌띠 매터매티션을 지향하는 교수다 보니까 잘 몰라요. 어쨌든 핵심은 뭐다? 여기 잘 나와 있듯이 레이셔널이 된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빼먹었는데 여기서 미분기 얘기하다가 적분기 얘기를 빼먹었어요. 적분기는 뭐냐? 이 적분기가 좀 괴상해요. 저도 이제 이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서 학생들의 원성을 좀 샀는데 이게 이제 한 번 적분이라는 거죠. 전에 우리가 썼던 U sub n이라는 노테이션으로. 그런데 걔를 여러분이 푸리에 트랜스폼 해보세요. 그러니까 U of t가 U sub 네거티브 1 of t죠. 그렇죠? 왜냐하면 적분기는 어때요? 임펄스 리스판스 유닛 스텝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이렇게 돼요. 잠깐, J 오메가 분의 1 아니었어요? 네, 이게 있어요. 네, 이게 있는 이유는 전에 말했지만 요거 자체는 어때요? absolutely 인티그러블 합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0부터 1이 된 다음에 무한대까지 가니까 적분하면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스퀘어 인티그러블 해요? 안 하죠. 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여기 트릭이 있지만 이렇게 바꿔요. U of T에서 2분의 1을 빼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네가티브 T가 네가티브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T가 파지티브에서는 2분의 1이죠. 얘는 좋은 게 뭐예요? 푸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폼 할 때 식으로 생각하면 적분을 쫙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깁니까? 0,0,0,0,0,0,0 이렇게 되죠. 그렇잖아요. 발산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푸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적분이 아니라 제로 기준으로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적분해서 수렴하느냐 하면 좀 이제 릴렉스드 된 푸리의 트랜스폼이 나오는데 엄밀히는 걔를 푸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폼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을 쓰면 보세요. 2분의 1이라는 컨스탄트는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뭡니까? 제로 프리퀀시니까 델타 오브 오메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분의 1이니까 2파이까지 곱하면 우리는 오메가를 써야 되니까 F가 아니라 2분의 1에 2파이 델타 오브 오메가라서 이 녀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적분기 어떻게 돼요? 회로 시간에. J 오메가 C분의 1 뭐 이런 거 했잖아요. J 오메가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네. J 오메가 분의 C죠. 제가 자꾸 J 오메가 C라고 했는데 J 오메가 분의 C인가요? 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어쨌거나 J 오메가 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면 결국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이제는 RLC 컴포넌트를 써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이제 만들고 싶어요. 주파수 도메인상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레이셔널 펑션 가지고 피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가 얻어집니까? LCCD를 얻게 되죠. 그럼 LCCD는 어떻게 구현합니까? RLC로 구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원하는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갖는 시스템을 RLC로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빼야 되거나 더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나오죠. 그건 어떻게 합니까? OPAMP를 쓰면 어때요? Operational Amplifier, 연산 증폭기죠. 왜 그렇게 불러요? 걔는 본래는 증폭기예요. 그런데 걔를 잘 써서 가감승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회로 시간에 배운 거죠. 우리 때는 서킷 2에서 배웠어요. 리니어 서킷 1, 2가 있는데 1학기 때는 RLC만 막 배우고 2학기 되면 OPM 프로에서 연산하는 게 다 나오죠. 네. 그래서 놀라운 일인 거예요. RLC와 OPM프를 쓰면 이제 뭐 미분 방정식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날로그 컴퓨터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컴퓨터 그러면 당연히 디지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 문서들 보면 디지털 컴퓨터라고 막 얘기해요. 여러분이 지금 쓰는 거. 왜냐하면 아날로그 컴퓨터가 많이 쓰였으니까. 폭탄의 궤도 뭐 로켓 계산할 때 다 그걸로 했어요. 아폴로 뭐 이런 거 할 때도 옛날에는. 자, 그래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LTI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하나를 건졌어요. 어떻게 하냐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레이셔널 펑션으로 여러분 리스판스를 피팅한 다음에 그거를 LCCD로 수학적으로 만들고 그거를 RLC 서킷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OPM프를 써서. 그게 아날로그 컴퓨터를 옛날에 만든 거고. 그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그러면 모든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J 오메가의 레이셔널 펑션입니까? 라는 아주 똑똑한 질문을 해야죠.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23년 1학기 233이라고 돼 있는 그 플레이리스트 안에 보면 제가 한 강의 말고도 뭐 이것저것 넣어놨잖아요. 지난번에 왜 그 후리에 얼굴 그리는 것도 해놓고 거기 보면 4대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한 게 한 두세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파이나이트한 구간에서 우리가 그 와이어스트라스 디어렘처럼 연속이고 뭐 이러면은 왜 파워 시리즈로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분자 분모, 아까 레이셔널 펑션의 분자 분모의 차수를 충분히 높이면 웬만한 펑션은 다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수 있어요. 에큐리트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확도를 올리려고 하면 더 많은 미분기를 넣거나 적분기를 넣거나 둘 다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적당히 타협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뭐냐면 CT, LTI 시스템을 디자인하라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어요. 뭘로? RLC와 OPM프로.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알겠어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를 오늘 배운 거예요. 자, 파스바이즈 릴레이션 하겠는데요.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서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가거나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서 레프트 사이드로 오면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냈잖아요. 이거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 했죠. 이렇게 일단 쓰는 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둘 다 바꾸지 말고 하나만 바꾸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요 x만 synthesis equation으로 바꾸면 쭉쭉쭉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증명이고 얘가 뭘 뜻한다고요? 얘가 우리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 X의 에너지라고 정의를 할 건데 뜻하는 게 뭐예요? X 에너지를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사실은. 근데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2분의 2파이분의 1의 X 오브 J 오메가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적분하면 에너지가 얻어지는데 뭔가를 적분해서 질량을 얻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질량 밀도라고 하죠. 뭔가를 적분해서 확률을 얻어요. 확률 밀도라고 하죠. 뭔가를 적분해서 에너지를 얻어요. 에너지 밀도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어떤 축에서, 어떤 공간에서, 주파수 축에서 따라서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 또는 에너지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스바이즈 릴레이션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에너지는 타임 도메인 상에서 시그널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적분해서 구할 수도 있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에너지 스펙트럼을 적분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 스펙트럼이 어떻게 구해진다고요? 1 over 2파이의 푸리에 트랜스폼 오브 더 시그널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참 언제나처럼 어렵죠?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가 있는데 바쁜 사람은 가시고요. 요까지는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요거 하고 나면 디스크리트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컨티뉴어스 타임까지는 합시다. 자, 이것은 처음에 얘기했던 쌍대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듀얼러티로부터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봐요. 요걸 보세요. x 오브 t와 y 오브 t를 곱해서 z 오브 t라고 하겠어요. 그럼 멀티플리케이션 인 타임 도메인이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z 오브 j 오메가가 1 오버 2파이의 x의 푸리에 트랜스폼과 y의 푸리에 트랜스폼의 컨볼루션이 돼요. 이거 타임 프리퀀시를 바꿔 생각하면 컨볼루션은 이쪽 도메인 상에서 곱이라는 것과 똑같죠. 다만 요 스케일 되는 것만 달라요. 그래서 듀얼러티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그젠플은 뭐죠? 타임 도메인 렉탱귤러 펄스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프리퀀시 도메인 싱크가 되고 타임 도메인 싱크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프리퀀시 도메인 렉탱귤러가 되는 게 그 이그젠플이었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그젠플인데 이제 스페셜 케이스로 하겠어요. 스페셜 케이스. 자, 요건 조금 전에 했던 거를 그냥 쓴 건데 요 스페셜 케이스 중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P라는 것을 이렇게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로 해요. 그 다음에 S를 뭐냐면 예를 들어서 리얼 베이스밴드 시그널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보이스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캐리어라고 해요, 통신에서.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그 AM 모듈레이션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 과목에서 배울 거라고. 목소리를 어때요? 목소리의 고주파 시뉴소이달 시그널을 곱해서 안테나에 인가하면 멀리 퍼져나가서 먼 곳에 이 라디오 웨이브로 멀리 퍼져나가서 수신이 되고 그것을 받은 다음에 다시 똑같은 캐리어 프리퀀시를 곱하면 코사인 제곱은 2분의 1 코사인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배 이렇게 돼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낮은 주파수 성분만 뽑아낼 수 있으면 통신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그런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이런 거 적어도 개념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P of T가 코사인 오메가 제로 T고 오메가 제로는 나의 안테나가 충분히 에너지를 잘 방사할 수 있는 그런 주파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주파수 도메인상에서는 이 R of T가 두 개의 컨볼루션이잖아요.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코사인은 여기서도 있지만 여기에 오메가 제로에 그리고 네거티브 오메가 제로의 성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S of J 오메가. 그러면 R of J 오메가는 어때요? 여기 있듯이 컨볼루션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컨볼루션 이거 하면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되고 이거 컨볼루션 요거 하면 왼쪽으로 시프트가 돼서
최종적으로 R of J 오메가는 어떤 그림이 됩니까? 요 오메가 제로에 요렇게 나오고요. 네거티브 오메가 제로에 요렇게 나오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AM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을 해서 여러분 보이스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AM 라디오. 실제로 이렇게 수신이 돼요. 그런데 주의할 건 뭐예요? 안테나로 송수신하는 시그널은 전부 리얼 시그널로 드라이브 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 포지티브 오메가 제로와 네거티브 오메가 제로에 신호가 다 있고 얘는 리얼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이니까 칸죽이 시메트리컬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보만 주면 이 정보는 저절로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리얼 시그널이니까 요 밴드만 이용할 수 없어요. 여기도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89.1MHz KBS다. 그런데 네거티브 89.1에도 있어요. 이런 말 아무도 안 하죠. 네. 왜냐하면 거기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FM이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리얼이라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봤냐면 쌍대성 듀얼러티를 이용하면 컨볼루션 프로퍼티는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가 되고 이렇게 된다. 메시지, 캐리어, AM 시그널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보면 수신기에서 왜 코사인을 다시 곱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코사인을 곱해요. 자, 이것 두 개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얘에 의해서 이 녀석이 오른쪽으로 오메가 제로로 이동해요. 그러면 DC랑 2 오메가 제로에 나오고요. 이 녀석에 의해서 얘가 왼쪽으로 되는데 네거티브 2 오메가 제로와 오메가 제로에 나오죠. 그러면 제로에 나오는 건 2배가 되고 이게 절반인 게 나오는데 로패스 필터링을 하면 디자이드 시그널이 나온다는 것을 주파수 영역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챕터 8에서 다시 볼 거예요. 이것으로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자체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할 텐데 진도가 그렇게 느린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 유도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타임일 때와 마찬가지로 피리어딕 익스텐션을 하고 푸리에 시리즈의 극한으로 생각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